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깨끗함은 경건함에 비할 바가 아니라 경건함 그 자체이다. Mahatma Gandhi once said, "Cleanliness is not next to godliness. It is godliness." 그런데요, 인간은 대체 언제부터 청소를 했을까요? 대지의 흙을 디디며 걷고 대기의 먼지를 마시며 숨을 쉬는 일이 왜 당연하지 않게 된 걸까요? By the way, when did humans start cleaning? 인간의 전유물 같은 청소, 하지만 청결한 위생은 모든 동물의 공통된 본능이라고 합니다. It may seem like only humans clean, but animals also have hygiene instincts. 예를 들어 새끼에게 젖을 먹인 개는 혀로 강아지를 씻기며 깨끗한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For instance, dogs groom their puppies with their tongues after feeding. That's because being clean helps them survive. 인간의 역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는 자연 선택의 행위였다는 것. 그러니 새 마음 새 뜻으로 뽀득뽀득 청소를 해봅시다. 청소는 자연스럽고 위대한 일이니까요. Hello, I'm your special DJ, Makaya, living with the cleaning maniac, Nak Camden. And I'm special DJ Nak Camden, the one who absolutely loves cleaning. No! Please don't.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스페셜 DJ Makaya. 스페셜 DJ 캠든입니다. Yes, sir. 저희가 이 자리에 앉은 지 벌써 2일 차네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캠든 씨? 2일차. 뭔가 조금의 여유가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마카야는 어떤가요? 저도 확실히 2일 차다 보니까 첫날보다는 조금 긴장이 풀리지 않았나? 조금 풀렸죠? 네네네. 좋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요, 바로 Harvard의 Clean and Dirty였습니다. 오늘 바로 오프닝 주제는 청소인데요. 네. 청소와 정말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죠. 맞는 네. 것 같아요. 청소 is cleaning in English. I'm taking a guess that it would be Camden's favorite word. 네, 저는 청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청소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네. 일단 제 방이 있잖아요. 맞아요. 방에서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걸 보기가 조금 힘들다? 전 본 적이 없어요. 형 방에 물건이 흐트러진 게. 아니 뭔가 제가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책상에 막 물건이 일단 너무 많은 것도 불편하고 네. 일단 막 진짜 약간 테트리스 아시죠? 게임. 알죠. 테트리스처럼 뭔가 따다다닥 각이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 좋아하고 또 one day one vacuum 와우. is 기본. One day one vacuum. is 기본 in my life. 네. 좋은 것 같아요. One day 맞아요. one vacuum. 왜냐면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먼지가 그렇지. 많죠. 그럼 마카야 씨도 one day one vacuum challenge 어떻게 오늘부터 들어가 보나요? 네, 그럼 저도 이제부터 one day one vacuum challenge.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사실 저희 캠든 형이 네. 저희 그룹의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다 보니까 이 캠든 씨가 청소를 좋아하면 그룹에도 살짝 이게 이펙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좋은 것도 많아요. 아, 진짜요?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나쁜 것도 뭐 살짝 있긴 해요. 뭐가 나쁜 일단 거? 좋은 거부터. 그래. 네. 좋은 거 뭐야? 좋은 거는 일단 저희가 딱 데뷔했을 때 서로 막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약간 조금 어수선했잖아요, 숙소가. 그죠. 근데 그때 딱 캠든 씨가 그러면 청소 당번을 정하자. 이렇게 딱딱딱 해서 딱딱딱. 완벽하게 그때 배분했었잖아요. 어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때 숙소 진짜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요? 지금 그때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 그 영향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 그게 다 experience고 다 맞아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내가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책상에 살짝 놔뒀어요. 다 먹고. 야 이거 배달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이게 맞아요. 맞아요.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죠.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맞아요. 밥을 먹고 바로 치우기가 귀찮을 때가 있어. 그렇죠. 하지만 조금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면 냄새를 위해서라도 제가 또 향에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막 오랫동안 있으면 냄새 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치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청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한번 루틴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루틴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청소를 이제
되게 다가가기 힘든 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게 사람이 귀찮을 때도 있고. 근데 진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청소도 일단 기본으로 요즘 또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먼지가 되게 많던데 이 롤러 아시죠? 그 먼지 이렇게 딱 붙을 때 뗄 수 있는 알죠. 그 롤러를 딱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정전기포랑 그리고 또 이제 물티슈 비슷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걸 뭐라고 하지? 물걸레? 물걸레포 같은 이렇게 느낌? 2개 준비해 주시고 또 vacuum은 또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네. 처음에는 약간 이게 테이프 같은 걸로 시작했다가 되게 바로 그냥 디테일하게 단계가 들어가는. 조금씩 있어요. 스텝이 있어. 마지막엔 뭐예요? 향을 피우고 바로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환기. 그리고 또 요즘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네. 만약에 그때 환기가 힘들다면 그럼 이제 방에 스프레이를 조금씩 뿌려서 네. 좀 프레시하고 클린하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네, 상쾌하게. 제가 캠린 씨 방에서 네. 뭔가를 봤는데 이게 보통 이게 방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습기가 제습기도 있죠. 제습기가 방에 있더라고요. 그 작은 방에 큰 제습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했었는데 예. 제습기까지 이렇게 하면 더 공기가 깨끗해지나요? 그치. 제가 좀 먼지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요. 맞아. 내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기억나신 거예요? 네,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청소를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습관이 되게 도움이 제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근데, 오히려 도움이 됐네요. 근데 진짜 청소는 몸에 달고 살아도 진짜 좋은 거다? 좋은 라고 습관인 것 생각을 같아요.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청소 너무 좋고 네. 이게 하면 되게 좋은 습관인데 제가 청소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이게 화장실 청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저도 힘듭니다. 캠린 씨도 그거 힘드신가요? 그 화장실은 좀, 네. 네, 화장실 청소가 이게 막상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화장실 반짝반짝거리고 알지. 진짜 끝나고 나면. 맞아요. 세면대가 거울이 돼요. 그치. 막 씻고 싶고. 거기서. 맞아요. 근데 그 하는 과정이 전 조금 힘든데 네. 모두 화장실 청소 화이팅. 화이팅. 네. 하는 걸로.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도 아무튼 청소를 하면 좋으니까요. 특히 요즘 겨울이기도 하고 먼지도 되게 많은 시기라서 네. 우리 항공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청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청소 얘기를 계속 하다가는 제가 밤을 샐 것 같아가지고요. 네.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정치 소감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함께 해주세요. Curious about K-pop idols? Leave your questions on the EBS FM Korean social media. And please request translations for your favorite K-pop lyrics too. 이따 오늘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Hi everyone, I'm Makaya, the Song Fairy. 그래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The song I prepared today is by Bailey Zimmerman and the Kid Leroy. It's called Lost. 아무튼 우리 성공 요정의 라스트라는 노래도 듣고 이제 청소할 때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Boy Next Door 선배님의 Hollywood Action. Let's go. Action.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매주 화요일 아이돌 한국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식부터 감동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이죠. Let me introduce today's expert guest. 아이돌 한국어의 공식 마음 지킴이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주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치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주영 선생님, 이 지용이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G-Dragon님의 본명이 권지용 아니겠습니까? 삐딱. 그리고 정신 건강에는 우리 멋진 김주영 선생님이 있고요. 기업인 중에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오늘 또 스페셜 DJ로서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질문을 정말 많이 갖고 왔거든요. 네, 두 분도 아마 오늘 이제 좀 긴장되시는 자리일 것 같은데 네. 평소에 긴장이나 스트레스 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런 것들 네. 어떤 거든 편하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요즘 되게 날씨가 춥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겨울이라 그런지 막 몸도 자꾸 움츠러들고 맞아요. 근데 약간 마음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막 겨울에 약간 잘 생기는 질환이 있나요?
실제로 그래요.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나 보면은 겨울에 다 움츠러들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도 동물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뇌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네. 이게 서카디안 리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햇볕이 뜨고 지는 거에 따라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적도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북반구 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사계절이 그래서 있고 해가 짧아지는 이 가을 겨울이 되면은 저절로 기분이 좀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와, 진짜 너무 신기하네. 오. 그럼 겨울에는 보통 이제 해가 빨리 지잖아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빨리 잠을 자는 그러니까 경우가 수면이 있나요? 네. 좀 늘어나는 거죠. 수면 시간이 우리가 해가 네. 뜨면은 이제 약간 각성이 되고 에너지 레벨도 올라오고 기분도 좀 올라오고 햇볕을 쬐을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오. 그 비타민 D가 이제 세로토닌의 활성도를 올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을 유지하는데 되게 필수적인 건데 네. 이게 해가 짧아지면은 전반적으로 이 기능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음. 무던한 사람들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지만 그냥 나는 원래 평소에는 우울증 없는데도 겨울에는 좀 무기력해질 수 해질 수 있고요. 있다. 우울증 있는 분들은 확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캐는 씨 이 질문을 물어보셔서 그런데 네. 혹시 캐는 씨도 겨울에 좀 우울해질 때가 있나요? 저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근데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제가 또 되게 추운 날씨를 좋아해서 아, 생각이 많아진다? 되게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겨울에 이제 특히 퇴근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숙소로 가는 그 퇴근길 혼자 걸으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해본다. 약간 우울해지진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오히려 분은. 행복해지는. 가끔 행복해질 때도 반대. 있고. 너무 약간 이 추운 날씨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막 사람이 막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펴진다. 오, 이게 괜찮은 건가요, 쌤? 아니면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네, 문제 되면은 뭐 네. 기사에서 이제 보게 되겠죠. 네. 근데 이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의 기분도 많이 흔들리고요. 네. 그런데 이게 너 뭐 의지 문제야 이렇게 몰아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너무 힘들어지는 분들은 네. 이 겨울철 시기에 뭐 플로리다나 뭐 마이애미 혹은 멕시코 쪽으로 가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부러 더운. 네, 일부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짜 나는 견딜 수가 없다 하셔서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네. 몇 달 지내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오, 그럼 그렇게 되면 조금 마음의 안정이 돌아오는 건가요?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추운 데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다시 또 햇볕이 쨍쨍한 곳으로 가면은 내가 에너지 레벨도 올라오고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막 능률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겨울철에는 해외 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이유 때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네요. 오,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호주에도 되게 많이들 가신대요. 호주예요. 맞아요. 호주에 워킹 헐리데이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주는 아예 남반구니까 네.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은 정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모두 다 외국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신경 쓸 거 몇 개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햇볕 많이 쬐면 좋고요. 햇볕 많이 쬐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다 햇볕 많이 못 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비타민 D 레벨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좀 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현대인 분들은 사무직이나 네. 뭐 아마 두 분께서도 실내 생활이 대부분일 것 맞아요. 같은데 예, 비타민 D를 일부러 챙겨 먹거나 이게 너무 레벨이 떨어져 있을 때는 주사로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광치료기 같은 걸 쓰는 게 있어요. 라이트 테라피라고 오, 해서 네. 매일 아침 혹은 이른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밝은 빛을 인공 햇빛처럼 한 30분 정도 쐬어주는 겁니다. 그걸 하면은 실제로 이런 계절성 우울이나 이런 걸 겪지 않고 잘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인공 햇빛을 맞으면 피부도 타나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네. 또 그러면 사람들이 안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 저도 궁금한 게 인공성 햇빛이 UV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런 라이트의 거를. 그
파장 중에 네. 딱 필요한 부분만 그쵸, 하고 그쵸. 그러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 진짜 좋겠다. 오, 이런 거는 한번 저희도 찾아보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어, 저도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랑 인터넷에서 성인 ADHD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사실 제가 ADHD에 대해서는 잘 많이 들어봤는데 성인 ADHD랑 일반 ADHD랑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아, 이거 엄청 많이들 헷갈리세요. 네. 이제 성인 ADHD라고 하면 제일 헷갈리시는 건 내가 성인이 돼서 생긴 ADHD인가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ADHD는 타고난 겁니다. 아. 그래서 어릴 때 그냥 무조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아, 쟤 좀 독특하네. 쟤 좀 약간 많이 활발한 편이네 정도로 여기고 네. 병원에 안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권유를 했는데 아, 우리 애를 어떻게 정신과에 보내려고 하냐라고 그냥 치료를 못 받고 네. 지냈다가 성인이 됐는데 그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ADHD는 보통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많이 없어지거나 좀 줄어드는데 네. 한 50% 정도는 그래도 증상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네. 그때 성인 ADHD를 진단할 수 있게 되고요. 아. 대표적인 게 이제 과다 활동, 너무 지나친 충동성, 그리고 주의 산만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성인 ADHD가 되게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성인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아,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네. 이제 ADHD를 우리가 흔히 추측하기로는 보통 아이들이 한 5% 정도가 있다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네. 많게는 7%까지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 한 절반은 성인이 돼서도 사실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에서 3% 정도는 성인 ADHD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아. 그런데 요즘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니까 병원에 내가 이거인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오. 그 중에 ADHD 아닌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왜 그런 거냐? 이제 현대인들이 다들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네요. 근데 그래도 2, 3%면 꽤 큰 그냥 수치인 꽤- 것 같은데. 꽤 많죠. 네, 왜냐면 그럼 100명 있으면 2명, 3명 정도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약간 ADHD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산만해요. 음. 약간 주위에서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항상 뭐 얘기를 하고 멘트를 할 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춤을 많이 춰요. 막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맞아요, 막 맞아요. 앉아서도 막 가끔 심심하면 막 이러는데 이게 실제 진단 기준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마치 손발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진짜요? 게 실제로 진단 기준에 있기도 한데 네. 뭐 ADHD는 결국 마지막에 이제 disorder라는 거거든요. 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건데 disorder의 수준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사실. 아. 우리가 그냥 딱 피 검사해서 네. 혹은 뭐 혈압이나 혈당처럼 체크해서 이거 이상이면 병, 이거 이하면 정상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DHD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도 사실 대인 관계나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건 디스오더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아. 제가 뵙는 분 중에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 분이 있어요. 네. 사실 전 국민이 아실 만한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은 ADHD는 맞아요. 네. 그런데 ADHD 치료제를 먹으면은 방송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 아. 너무 차분해져서 조용히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냐? 평소랑 다르다. 그래서 자기도 아 이거는 내가 방송할 때 먹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데 평소에 그분의 주의 산만함이나 충동적으로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재밌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긍정적이게 도움이 되는 걸로 풀어나가셨네요. 네. 아, 그러면 이 성인 ADHD를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약물 치료가 1번인데 네. ADHD는 이제 우리 전두엽, 이제 프론탈 롭이라고 하는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약으로 약간 올려주는 거거든요, 활성도를. 아, 그러면은 주의 산만하던 아이들도 집중이 되고
막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니까 너무 충동적인 아이가 차분해지고 이렇게 돼요. 성인들도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알아보고 야 왜 네가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냐 차분해졌냐 안 하던 집 정리를 하고 있냐 막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자신의 성격이나 캐릭터라고 믿고 왔던 네. 그런 부분이 바뀌니까 조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된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임시 방면인가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면서 50%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정말 확률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이가 성인이 돼서 괜찮을지 네. 혹은 치료 안 하면서 버티다가 교우 관계나 학교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그리고 성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를 볼 거고요. 네. 그래서 아이 때는 일단은 문제가 눈에 보인다. 보통 선생님들은 진짜 전문가시라서 눈에 보이거든요. 네. 선생님들 눈에 보여서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아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런 조언을 들으시면은 치료를 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러면 아이는 약물 치료하면서 뇌 기능을 좀 올리고 그렇게 평소 안 쓰던 뇌가 활성화되면은 아이들은 뇌가 아직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더 완치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인은 이게 참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은 그냥 평생 드셔야 되는 분도 있고요. 네. 평생 드시면서 안 드시면 안 좋아지고 드시면 좋아진 상태로 지내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안 쓰던 분야를 계속 트레이닝하니까 몇 년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져서 이제 약 안 먹어도 나 되게 좋아졌다라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시는 말 그대로 완치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 최대한 어릴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자기 진단하는 방법도 있나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제 뭐 ASRS라고 하는 진단이 있어요. 네. 간단한 진단 기준이라서 ASRS 표 정도는 보고 한번 해보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정신과적인 내용을 보면 다 자기 얘기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그냥 진단하지는 마시고 네. 전문가 만나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이랑 비교적 밝게 즐겁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병원도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병원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입 다물고 있긴 합니다. 네, 병원도 무서운 곳이 아니니까 그쵸. 언제든지 걱정이 된다면 빨리빨리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정한 지영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진단, 치료하는 의학 분야로 2011년 신경정신과에서 이름이 바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신건강의학과, 오, 2번 이비인후과, 선생님 저 감기인가요? 3번 피부과, 요즘 겨울이라서 그런지 피부가 거칠어. 4번 산부인과, 임산부 여러분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5번 안과. 3, 7, 비행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맞아요. 쉽진 않아요. 네. 그래도 아무튼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선곡 요정을 만날 시간입니다. Song Fairy, where are you?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지용이에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추천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 두 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마 나왔던 노래일 것 같아요. 네. 브라운 아이즈 1집에 있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있지 워너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청소요정 스페셜 DJ 캠드니와 오늘 아주 많이 배운 스페셜 DJ 마카야 그리고 네, 긴장한 지용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진단 치료하는 의학 분야로 2011년 신경정신과에서 이름이 바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신건강의학과, 2번 이비인후과, 3번 피부과, 4번 산부인과, 5번 안과.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정답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아도란 One Day Class. Adoran One Day Class is where we share a short but special learning experience with experts in different fields. 그래서 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네, 아까 제가 미리 들으니까 캠든 씨가 청소를 안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스트레스. 한국에서도 외래어 그대로 스트레스라고 사용하죠.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 네, 지금도 받고 있네요. 네, 저희 셋 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주로 두 분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본업할 때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랩 메이킹을 하든지 이제 저희의 작품 있죠. 이제 저희의 곡, 저희의 안무가 잘 나오는 마음에 뭔가 하나하나 신경 쓸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랩 메이킹도 하다 보면 이 곡에 이 플로우가 어울릴까, 꼭 이 플로우는 다른 데다 써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스트레스를 사실 거의 밥 먹듯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이게 사람이 제가 원래 좀 걱정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그냥 스트레스는 좀 항상 다 지니고 있는 편이긴 해요.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이 일을 하고 동생들까지 챙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좀 자유롭게 살던 편이었는데요. 이제 확실히 네, 요즘 한 사실 20대부터 뭔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가 딱 그 미래 아시잖아요. 뭔가 딱 미래를 맞아요.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 네. 리더의 무게까지. 아니 근데 실제로 네. 20대 때 정신질환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다 제일 많이 생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한테 뭔가 자유는 주어졌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정해진 길 같은 건 없고 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uncertainty는 계속 커지고 네. 그런데 맡은 일이나 이런 리더로서의 압박감 같은 것들이 네. 아마 생각을 더 많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 이렇게 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느낄 때 뭘 네.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내가 때요? 스트레스를 제일 받는다라고 느껴질 때 뭐 하시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이 좀 없어지고 뭔가 근데 그렇다고 그 일을 포기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상태로 일을 하잖아요. 잘 안 풀리긴 해요. 확실히 이게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뭔가를 할 때마다 시간도 더 걸리게 되고 뭔가 자꾸 하다가 딴 생각하게 되고 확실히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이 더 배로 많아지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럼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이제 극도로 왔을 때 네.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네. 사람은 잔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임한다. 거. 어떤 사람은 이제 되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 친구를 찾는다. 음악을 듣는다. 다 다르잖아요. 네. 저 일단 음악 왜냐하면 저는 항상 스피커가 있으니까 스피커로 크게 음악 들든지 아니면은 달달한 거를 시키긴 해요. 달달한 음식 막 벨기에 와플 이런 거 시키는 되게 디테일하네요. 되게 지금 배고프신가요 혹시? 네, 배고파요. 마카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세요? 저는 운동으로 좀 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은 꾸준히 어떤 종목이든 해왔었던 거라 가지고 항상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운동은 좀 루틴으로 하고 계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이렇게 하세요? 운동은 원래 루틴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다 저는 뭐 스트레스 매니지를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결국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거든 간에 나를 긴장되게 만드는 모든 거거든요. 네. 네. 나를 긴장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좋은 일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번에 이렇게 스페셜 DJ로 나온 거 역시 네, 너무 걱정이 되죠. 좋은 네. 일이지만 그쵸.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네. 예, 우리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한 거 혹은 네. 뭐 결혼까지 하는 거 다. 어디 취업이 돼서 첫 직장에 나가는 그치, 거 그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축하하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네. 또한 동시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긴장시키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긴장되면은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라고 부르는 심파테틱 너브라고 부르는 부분이 딱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와 맞서 싸우는 상황처럼 되거든요. 네. 몸에 힘이 빡 들어가고 심장은 빨리 뛰고 목소리는 좀 떨리고 숨은 가빠지고 소화는 잘 안 되고 잠은 안 오고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되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스트레스 반응은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 자주 나와요. 아. 하루 종일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너무 한두 많아요.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선에서 스트레스 받는 기준이 뭔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네. 뭐 2만 년, 3만 년 전 원시인의 뇌와 몸 상태와 우리는 똑같습니다. 진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인 같은 삶을 산다면 스트레스를 좀 적당하게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사냥하고 싶을 때 사냥 가고, 그쵸. 배고플 때 먹고, 잘 때 자고, 그쵸.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꺼지면은 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해야 되는 미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네. 식사도 진짜 핸드폰 보면서 끝없이 정보를 입수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생활 속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코르티졸은 그냥 정말 필수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원래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현대인들의 코르티졸이 하루 종일 높이 나오니까 이 코르티졸 때문에 온갖 신체 문제들이 생깁니다. 암도 많이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네. 이게 뇌를 공격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걸로 번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스트레스 너무 받는. 그렇죠. 아. 현대 사회가 근데 원래 이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나만의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좋네요. 저는 스트레스를 사실 잘 안 받는 편이긴 한데 막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약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나중에 스트레스가 안 남을지를 확실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으로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과 스트레스 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트레스 덜 받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혹은 제가 진료실에서 어쨌든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 사람을 보는데 처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해지면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오. 그런 기적의 말들이 한 두 개가 있습니다. 오. 사랑인가요? 네, 이게 뭐냐면 1번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그럴 수 2번은 어떻게든 되겠지. 아까 어떻게든 되겠지. 네, 저도 되게 자주 의도적으로 좀 내뱉는 말이긴 한데, 네. 이 좀 불안 수준이 높고, 네, 긴장되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다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캠den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어차피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사실 내 손 떠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쿨해져야 되겠네요, 사람이. 네,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6%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해요. 와. 그래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은데 그치.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해야 되는데 우린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럴 수 있지라는 삶의 자세로 의도적으로 살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 말 그냥 자주 내뱉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책하게 될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걱정하게 될 때 어떻게든 오케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영어로도 약간 비슷한 말이 있어요. It is what it is. 아하, it is what it is. 약간 뭔 일이 일어났으면 Hey man, it is what it is. 그냥 넘어가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 이런 거 그러면 의도적으로 좀 내뱉으면 의도적으로 계속 말하면 네. 그 삶의 자세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좀 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신기하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분이 이미 잘하고 계세요. 스트레스 너무 받을 때 네. 우리가 막 불안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 수 있잖아요. 네. 원래 감정은 오래 안 간다고 합니다. 모든 감정은 사실 한 10분, 15분 이상 안 가요. 근데 우리가 몇 시간씩, 며칠째 힘들어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파고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그걸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어쩌지 이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는구나. 네. 잠깐 주의 돌리자. 그래서 운동하든지 네. 아까 음악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든지 일부러 잠을 자든지 이걸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이 불안과 걱정이 덩치를 너무 안 키우게 한번 주의를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 사람들이 나는 회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회피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딱 한번 끊어주는 거. 네, 우리가 되게- 회피라고 하면 다들 되게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네. 필요할 때는 적당히 회피해야 됩니다. 그걸 네. 알아서 자기가 잘 정해서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로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일단 지용 선생님 목소리가 참 뭐라 해야지 스무드 하면서 네. 진짜 스무트하죠. 저의 스트레스를 녹여주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노래까지 들으면 더 스트레스가 없어질지도요. 바로 트레저 파라다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지용 쌤은 오늘 어떠셨나요? 두 분이 근데 스페셜 게스트 같지, 스페셜 DJ 네. 답지 않게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스트레스가 다 대해주셔서 날라갔어요. 네, 저도 정말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스페셜 DJ가 된 지 2일차인데요. 네.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면 솔직히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 저희에게 그냥 간단한 조언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두 분이 이제 대중 앞에 서는 일을 하고 네. 많은 무대에 올랐던 만큼 이미 체험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긴장될 때는 몸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막 내가 걱정 안 해야지, 긴장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몸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최대한 천천히 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천천히 해서 그냥 호흡을 조절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긴장도를 낮출 수 심호흡.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면 네. 몸이 이제 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거든요. 심호흡 좀 천천히 숨을 쉬면 심장 박동도 좀 느려지니까 스무드. 너무 좋습니다. 네, 끝인사 나누기 전에 오늘의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진단, 치료하는 의학 분야로 2011년 신경정신과에서 이름이 바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1번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우후.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키키 To Me From Me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ogether we can fly. 내일 만나요. 안녕.